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상습 교통 체증 구간인 남구 번영사거리엔 지하차도가, 남구 여천오거리 일원엔 고가차도가 추진됩니다. 울산시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2030년에는 이 같은 도로 입체화 사업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만성적인 교통체증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를 내는 교차로 입체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교차로 입체화 구간은 남구 달동 번영사거리와 남구 여천 오거리 일원입니다. 만성 교통체증 지역인 이곳 번영사거리에는 남북 방향 4차선 규모의 지하차도가 추진됩니다. 이곳은 울산 최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출퇴근 시간이면 사방에서 한꺼번에 차량이 몰리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곳입니다. 울산시가 구상하는 번영사거리 지하차도는 남구 야음과 중구 방면을 오가는 양방향 길이 490m 규모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모두 557억 원입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남구 여천오거리 일원에 길이 925m, 4차로 규모의 고가차도 신설도 추진 중입니다. 여천오거리는 태화강역과 삼산에서 공단 방향을 오가는 차량들로 상습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울산시는 이곳에 기존 도로 대신 동해남부선 철로 1을 가로지르는 고가차도를 조성해 교통량 분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398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교통 혼잡 구간인 번영사거리와 여천오거리 등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국가계획에 반영해 교통 혼잡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8월 이들 두 개 교차로에 대한 입체화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 올해 6월 완료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타당성 평가 검토를 신청해 최근 국토부로부터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도 받아냈습니다. 울산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7월에는 국토부의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신청도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 반영 여부는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 말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두 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다운 이지구 공공주택지구 연결 도로 개설 사업이 국토교통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6일 개최된 국토교통부의 2024년 제10차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반 심사에서 다운 이지구와 이해로 연결 중로와 대로, 그리고 국도 14호선과 연계된 중로 등 3개 연결도로 사업이 국토부 사전심사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 계획 인가 등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별로 도로 개설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87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일원 옹기마을 철도 유휴부지가 국가철도공단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울주군이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폐선 부지를 옹기마을과 연계해 맨발 걷기길과 불가마 실감 콘텐츠, 노천 조격탕 조선 등을 내용으로 국가철도공단의 유휴부지 활용 공모 사업에 응모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 실시 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6년 1월 착공해 같은 해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집단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배달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과도하게 인상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면서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울산페달 등 대체 플랫폼을 이용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울산소상공인연합회에는 600여 명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에 뽑혀 특진이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된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경찰관 5명이 112 신고 점수를 올리기 위해 다시 전화하도록 하는 꼼수로 실적을 부풀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신정지구대 3팀은 절도 사건 피의자를 112 신고 접수 후 12시간이 지난 뒤 검거해놓고 피해자에게 수사상 필요하다며 다시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해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잡은 것처럼 실적을 부풀렸습니다. 앞서 신정지구대 3팀은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 4위에 올라 팀원 5명의 특진이 예정됐다가 임용 이틀을 앞둔 지난달 31일 규정을 위반한 일부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특진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울산 울주군이 공동주택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울주군의 미분양 가구는 6월 말 기준 1,518가구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가 넘어 미분양 관리지역이 됐습니다. 적용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로 울주군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강화된 지난해 2월부터 19개월 연속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경로당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는 어르신들이 자비를 부담해 운영하고 있어 에어컨도 마음 놓고 틀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폭염 속 미등록 경로당을 나경훈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작은 경로당. 무더위가 이어지는 날씨에 어르신들이 좁은 공간에서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며 더위를 식힙니다. 낮 시간이지만 경로당 내부는 어두컴컴합니다. 이곳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명 미등록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은 지자체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안전시설과 편의시설도 갖추기 힘듭니다. 에어컨의 희망 온도는 30도. 자비로 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니 에어컨 하나 트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다 하는 거죠. 전기세도 우리가 주고 다 뭐고 다 지금 뭐 먹는 것도 다 우리 돈으로 사가와가 그래. 겨울에는 난방비고 여름에는 뭐 참 에어컨인데 에어컨도 뭐 저게 많으면 안 틀어요. 요즘은 워낙 더우니까 이제 틀지. 열악한 환경 탓에 발걸음이 뚝 끊긴 경로당도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그늘 없이 사람 없는 작은 경로당이 우두커니 놓여 있습니다. 재활용 그물망에는 음료 쓰레기들로 가득하고 바로 옆에는 열악해 보이는 화장실이 방치돼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경로당 800여 곳 가운데 미등록 경로당은 모두 22곳. 일정 시설과 면적, 회원 수를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로당들은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미등록된 경로당들은 무허가 건물들이 많고 심지어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 이런 데들도 있거든요.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부족해지는 노인들의 여가 시설이 제도와 규칙에 묶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나경훈입니다. 중구청은 어제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지역 내 무더위 쉼터와 살수차 운행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영길 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은 어제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항남 어르신집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냉방기기 작동 상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살수차를 타고 학성로와 중앙길 회전 교차로 등을 돌며 살수차 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10분쯤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다른 층에 살던 입주민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은 인력 41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2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다른 층에 살던 입주민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경상을 입었고 4,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 급식소의 대형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울산 모든 학교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합니다.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조리기구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 약재를 방출하는 소화 장치입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소화 장치 설치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가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인체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약제가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명경제 교수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특정 단백질을 저해해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 화합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화합물로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는 초기 단계에 차단하는 게 가능해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새로운 바이러스 치료제로 발전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추석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은행은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에 종업원 임금과 원자재 대금 결제 등의 운전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울산 소재 중소기업에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액의 절반 이내에서 연 2%의 이율로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헬스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원하는 기구를 먼저 쓰고 있어 기다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처럼 운동하러 가면 곁에 다른 이용자들이 있는 게 우리에겐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1인 체육시설이 생겨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전동은 기자입니다. 긴 레인이 여러 개 놓여 있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기존 수영장과는 다르게 작은 1인용 풀만 있습니다. 이용객은 1인용 풀에서 인공 파도가 만들어낸 물살을 헤치며 연신 팔과 다리를 휘젓습니다. 혼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프라이빗 수영장입니다. 큰 수영장에 갔었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하는데 눈치 보이고 해서 이렇게 1인 수영장에서는 눈치도 안 보이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수영뿐만 아니라 헬스도 1인 시대. 원하는 시간대를 예약하면 그 시간 동안에는 오로지 혼자 모든 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들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운동하고 싶은 20대에서 30대가 전체 이용객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헬스장을 가면 몸 좋은 사람들 보고 하면서 좀 자격지심이나 좀 민망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좀 들어가기가 힘들었었는데 여기는 개인적인 공간이라서 제 몸도 마음대로 보면서 체크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비용이 일반적인 체육시설보다 약간 더 비싼 편이지만 전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Z세대 이후에도 1인 문화가 계속해서 확산할 걸로 전망합니다. 젊은 세대는 비대면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Z세대 이후의 소비자들도 나만의 공간에서의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한 식으로 제공을 해야 20대에서 30대의 1인 가구 비율도 해가 갈수록 올라가면서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한 번도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개인주의화가 심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던 체육시설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 지역 공공도서관 수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에서 가장 적은 반면 한 개 도서관당 이용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은 1,271개며 울산은 21개관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한 개 도서관당 방문자 수는 울산은 21만 4,300여 명으로 전국 평균 15만 9,100여 명보다 5만 5천여 명이 많았으며 도서 대출 실적도 13만 3,500여 권으로 전국 평균보다 2만 3,800여 권이 더 많아 공공도서관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청이 SNS에 게시한 홍보 영상이 공개된 지 사흘 만에 10,000건이 넘는 조회수를 달성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해파리가 없는 안전한 바닷가와 물놀이장 이용을 안내하는 홍보 영상인데 북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해 코믹 댄스를 선보입니다. 북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딱딱한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누구나 재미있게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다양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자치경찰 서포터즈 2기 발대식이 어제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2기 서포터즈는 10명입니다.
지역사회 청년들로 구성된 자치경찰 서포터즈는 현직 경찰관 멘토와 함께 자치경찰 주요 정책들을 홍보하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치안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 기간은 오는 2025년 5월까지 약 10개월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사 184명을 선발한다고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번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과 초등교사 109명, 중등교사 75명 등 모두 184명으로 지난해 179명보다 5명 늘었습니다. 최종 선발 인원은 유치원 초등교사는 다음 달 11일에, 중등교사는 오는 10월 2일에 발표되며 임용 1차 필기 시험은 오는 11월에 잇따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어제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과 함께 울산안 5항로의 안전 항행을 위한 사설 항로 표지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설 항로 표지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항로 등의 수역에서 구조물 설치 공사를 나타내거나 침선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항로 표지입니다. 이번에 준공된 사설 항로 표지는 지난해 7월 부산 선적에 48톤급 소형 예인선이 좌초된 구간으로 울산안 5항로와 인접하지만 해저 안반으로 인해 수심이 10m 미만으로 급격히 얕아지는 지점에 설치됐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